제목 이더리움 1,400달러까지 랠리 전망 나와. 판기아 펀드 CEO ETH7에서 8월 최악 예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1,100달러 선을 유지하며 상승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다. 7월 6일 오후 10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 시세는 1,13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086.83달러에서 최고 1,162.4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이더의 사상 최고가는 4,878.26달러이다. 이날 약 20.8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전략가이며 비트코인 폭락장을 정확히 맞춘 스마트 컨트랙터가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파이넥스 ETH 기포시간봉 차트 기준 지난 6월 저점에서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지속적인 이더 반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실제로 이번 단기 상승세는 1,400달러까지의 기술적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트위터 계정 스마트 컨트랙터 코인리더스. 반면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게아 펀드 매니지먼트의 다니엘 창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아직 진정한 카피출레이션을 겪지 않았다.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며 7월과 8월은 암호화폐 시장 최악의 2개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더너브 공동 창업자 세솔 ETH가 자신의 트위터에 세폴리아 병합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폴리아는 이더리움 2.0 퍼블릭 테스트넷으로 병합이 이루어질 경우 두 번째 퍼블릭 체인 포스 병합 사례가 된다. 제목 실리콘밸리 전설적 투자자 비트코인 결국 대중화될 것. 달러는 신뢰에 이를 것. 억만장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팀 드레이퍼가 최근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한메일, 스카이프, 테슬라, 트위터의 초기에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최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일상적인 결제 옵션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일반 대중의 비트코인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의 법정화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묶여 있으며 은행을 통해야만 한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보다 훨씬 글로벌하고 유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마치 비트코인이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다른 점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소비자들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비트코인의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드레이퍼는 지난 5월 말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칸 멜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 소비 지출액의 51%를 여성이 지배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라 전망한다며 더 많은 여성들이 곧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소매상들도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가 아닌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비용의 약 2%를 절약할 수 있지만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이들은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경기 침체 우려의 코스피 2,300 붕괴. 환율 13년 만에 최고. 하는 7월 빅스텝 가능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의 코스피가 1년 8개월 만에 2,300 아래에서 마감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7포인트 내린 2,292.01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300을 밑돈 것은 2020년 10월 30일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235억 원, 3,151억 원 순매도의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8,972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에서만 17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1년 8개월 만에 2,300 아래로 밀어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6.32포인트 내린 744.63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467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03억 원, 32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0원 오른 1,306.3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311.0원까지 오르며 2009년 7월 13일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연고점도 넘어섰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루이 커시에스피 아테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의 사전 간담회에서 한은은 이달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에서는 50bp까지 인상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말 오랜만에 처음 보는 수치였다며 이런 수치가 나오니 한은도 미 연방준비제도처럼 조처하고 있다고 했다. 제목. 싱크탱크 중 올해 전체 부채 GDP의 275%로 역대 최고 전망. 중국인민은행 베이징 본관 중국 당국이 신용을 늘리며 경기 부양에 나섬에 따라 올해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전체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이 작년보다 11.3%포인트 오른 275%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 샤오징 늑힙 실장은 이는 주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때문으로 그렇게 큰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가 총부채 비율은 중국 정부의 부채 확대 억제 노력으로 2017년 이후부터 하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확산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부양 정책으로 재차 급등했다. 당시 그 해만 부채 비율이 23.6%포인트나 올랐다. 올해엔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장기간 봉쇄돼 경제 성장의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에 경기 부양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을 늘리는 등 신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최근 분기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부채 비율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삭제, 이런 정책 주안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대차대조표를 여전히 확대해야 하고 경제의 부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인민은행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탓에 중국 가계와 기업이 부채 확대에 소극적이어서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가계와 기업이 막대한 채무 부담에 빚을 갚기 시작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탓에 소득이 줄고 이는 다시 채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말한다. 1990년대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장 실장은 그러나 가계 부채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올해 중국의 신용 확대를 낙관했다. 중국 가계 부채 비율은 2016년 40%대로 크게 오른 뒤 2020년 후반기 이후부터 62%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제목. 글로벌 SNS 플랫폼 NFT 도입에 잇따라 메타 NFT 계획 조정 안 한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신임 핀테크 책임자 스테판 카스리엘이 우리는 기존의 NFT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스테판 카스리엘은 기존 시장에서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접근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NFT를 낮은 비용으로 쉽게 구입하고 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수억 명 또는 수십억 명 사람들이 디지털 수집품을 수집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가상 및 디지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NFT 전문 플랫폼 네스트리는 글로벌 SNS 플랫폼 회사가 앞다투어 NFT를 활용하면서 NFT는 이제 수집을 넘어 활용이라는 실용적인 모습으로 바뀔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스트리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은 NFT 지원을 시작했다. 메타 역시 페이스북의 디지털 수집품을 지원하면서 NFT와 SNS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 모두가 NFT를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SNS를 타고 NFT는 보다 대중과 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인스타그램에 NFT를 전시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고 이 기능은 페이스북에서도 도입할 것이다. 인스타그램 게시물뿐만 아니라 스토리에도 NFT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메신저 네스트리는 유저가 보유한 NFT 콘텐츠를 리스팅하여 보여주는 NFT 갤러리 기능을 개발해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NFT를 네스트리 메신저 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네스트리는 여러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중인 NFT 콘텐츠를 모아보는 NFT 어그리게이터, NFT의 주요 민팅과 세일즈 일정 등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리스팅하고 열람할 수 있는 NFT 캘린더, 트렌디한 NFT 뉴스와 탑 변화된 정보를 모아 집중적으로 송출하는 네스트리 NFT 뉴스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한 바 있다. 제목 미 증시 암호화폐 간 동조화 현상 가속 거시적 환경과 투심 아쿠아탑 암호화폐 시스템 리스크 척도를 나타내는 암호화폐 베타 개수가 2019년 0에서 현재 1로 크게 상승했다. 암호화폐 베타 개수가 0이면 암호화폐가 시장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뜻하며 1이면 미국 증시와 완전한 동조화를 의미한다. 수치가 1하면 미국 증시가 1% 등락할 때 암호화폐는 2% 등락한다고 볼 수 있다. 6일 코인베이스 리서치는 올해 S&P500 지수는 19%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총은 57% 급감했다. 만약 거시경제 침체가 암호화폐 시총 급감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면 베타 개수가 2인 암호화폐 시총은 38% 감소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리서치는 암호화폐 베타 개수 급감 요인 중 3분의 2는 거시적 환경에서 기인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데서 비롯된 투심 악화의 영향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암호화폐 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더 떨어질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총 하락이 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훨씬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는 투기의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인크립토는 이날 지난 2분기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2조 8,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5조 100억 달러 대비 2조 달러 이상 감소한 수치로 연간 감소폭은 약 43%라고 보도했다. 비인크립토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약 60% 감소했다. 특히 디파이 수요 감소는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제목 미 연준 12DC 개발 서두를 필요 없다 왜? 미 연준 12DC 개발 서두를 필요 없다 5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달러의 국제적 역할 관련 경제고문 및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에서 패널들은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준은 공식 성명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12DC 기술 자체가 통화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체로 동의했다. 디지털 자산은 단기적으로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달러와 연계된다면 중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 연준 암호화폐 12DC 국경 간 결제서 달러 대체 가능성 나다린다 골드버그, 로버트 러먼, 댄 라이리고트 등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는 국경 간 결제 및 투자 분야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무역, 투자,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국제적 역할은 여전히 뚜렷하다. 어떤 화폐도 가치 저장, 회계 단위, 교환의 매개로서 미국 달러를 위협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잠식할 수 있는 몇몇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테러 체제는 이와 유사한 제재를 피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의 탈달러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달러의 글로벌 파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중앙은행 총재 12DC 플랫폼 개발, 적어도 2년 소요. 대만중앙은행 양칠론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 개발을 아직 끝내지 못했으며 적어도 2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닷컴은 현재 대만중앙은행은 12DC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과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등 3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 12DC 국가 간 결제 문제 요책 아냐.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뱅크 부총재 세실리아 스킨슬리가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 12DC는 국가 간 결제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버 불릿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12DC가 다른 결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수준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버넌스 및 감독 규정을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하나의 액세스 모델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란 2개월 내 12DC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 계획이란 정부가 이르면 2개월 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라는 중앙은행 총재 알리 살레아바디는 8월 12DC 파일럿 착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테스트는 우선 한 지역에서만 진행되며 추후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 밝혔다. 앞서 4월 이란 중앙은행은 12DC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제목 파산 신청 보이저 디지털 재무 구조 조정 플랜 제출 채권자의 보통주 토큰 등 제공. 최근 거래와 입출금을 모두 중단한 보이저 디지털이 챕터 11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재무구조조정 플랜을 뉴욕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 법정관리 제도와 유사하다. 6일 시전에 따르면 해당 플랜에는 보이저 디지털의 암호화폐를 예치한 고객 대상 3A 상환할 자금, 보통주, 보이저 토큰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조건 하에서 고객은 받게 될 보통주와 암호화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미 달러를 예치한 고객은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간 제한됐던 고객의 계정 접근이 가능해진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은 플랫폼에 약 13억 달러 상당 암호화폐가 있으며 3A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이상 청구권 및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 내 3억 5천만 달러 이상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1억 1천만 달러 이상 현금 및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보이저 디지털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 보유 자산은 10억에서 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보이저 디지털 CEO 스티븐 에를리히는 이번 구조조정은 플랫폼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또한 챕터 11 파산 신청은 자금 회수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평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게임트리 블랙 스쿼드 클래식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사 HDLABS와 파트너십 체결. NS 스튜디오가 진행하는 P2E 메타버스 NFT 프로젝트 게임트리 블랙 스쿼드가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사 HDLABS와 메타버스 NFT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HDLABS HDLABS는 글로벌 시장에서 PE, M2E,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메타버스, NFT, 스타트업, 기업, 정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현재 M2E 프로젝트 스텝워치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존에 출시되어 턴제 RPG 게임 삼국지 무한대전의 PE 버전으로 3km을 런칭할 예정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공개 쇼케이스를 활성화하고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게임파이의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협업하고 P2E, M2E 및 메타버스, NFT 및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등 관련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트리 관계자는 양사의 P2E 및 메타버스 비즈니스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며 글로벌뿐만 아니라 게임파이, 메타버스 등 한국 기반 프로젝트 팀들과의 성공적인 협업도 계속해서 이루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제목 이더리움 경쟁자들 폴카닥 vs 아발란체 트렌드. 출처 아발란체 트위터 톱 알트코인 이더리움의 라이벌 중 하나로 언급되는 폴카닷의 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알트코인 셰르파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는 폴카닷이 매우 낮은 가격 영역에서 지지선을 찾을 것이라며 3에서 5달러 영역이 하락세 속에서 지지선을 찾기 적합한 영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또 다른 라이벌인 아발란체는 대표적인 밈 토큰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초월당했다. 6월 28일 시바이누에 역전된 직후 아발란체는 시총 13위에 이름을 올렸으나 현재 17위까지 하락했다. 관련 기사 시바이누 지난 7일간 50% 넘게 급등. 아발란체 트론 시총 추월 폴카닷과 아발란체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폴카닷 vs 아발란체. 언급량 추이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폴카닷은 120회, 아발란체는 44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폴카닷의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6월 30일, 폴카닷 창업자 케빈 무드가 블록체인 거버넌스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거버넌스 버전 2 코드 최종 감사를 마친 뒤 폴카닷 선행 테스트넷인 쿠사마의 거버넌스 업그레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폴카닷 vs 아발란체.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폴카닷의 이미지는 긍정 50%, 부정 29%, 중립 21%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보상, 수수료 없다, 많은 관심, 애정하다, 새로운 제품, 높은 관심, 안전하다, 기대하다, 다양한 정보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논란과 지나치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독립적 단 하나이다. 아발란체의 이미지는 긍정 88%, 부정 13%,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보상, 높은 수준, 다양한 정보, 큰 장점, 높은 관심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부족하다 단 하나이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폴카닷, 아발란체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뉴스 포럼 크립토폴리탄은 현재 폴카닷의 지지선과 저항선이 각각 6.81달러, 7.73달러에 형성되었으며 약세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폴카닷의 가격 변동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볼린저 밴드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7.38달러에 형성되어 매도 압박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상대 강도 지수는 40포인트로 중립에 해당하지만 최근 들어 RSI 수치가 줄어들었다. 또 4시간 시세 흐름 차트를 보았을 때 폴카닷이 6.78달러 선으로 한동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7.06달러까지 상승했으나 곰세력이 다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7월 6일 아발란체의 개발팀은 오는 7월 15일과 16일 아발란체 하우스 브루클린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그레고리 굿만, 앵커 큰보우, 파커 파이어바흐 피그먼트 프로토콜 온보딩 총괄, 루카스 베이커 점프 크립토 연구개발부사장, 루이기 디오노리오 팀의 아바랩스 디파이 부사장 등이 연설할 예정이다. 벨렌체 아우즈 브루클린, 이즈 올모스트 히어 루킨 포워드 투 커넥팅 위드 썸 어메이징 스피커즈, 나우 인클루딩 그레고리 감맨, 파커 피어 배취, 루커스 베이커 앤드 루이즈 기미 오우 겟 유어 티켓 나우, 링크 PIC. 트위터.com R6SQLKCDOJ 폴카닷, 아발란체. 오늘의 시세는 7월 6일 오후 3시 27분 코인마켓캡 기준 폴카닷의 시세는 전일 대비 3.33% 하락한 6.82달러이며 아발란체의 시세는 1.67% 상승한 18.39달러이다. 제목 CNBC 짐 크레이먼 암몽화폐 산업 붕괴 중 시총 더 떨어질 것. 출처 스코크박스 트위터 코일리더스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더 떨어질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오랜 CNBC 진행자인 크레이머는 암호화폐 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는 실제적인 가치가 없다면서 시가총액 하락이 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훨씬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는 투기의 마지막 보루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실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2조 9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다. 6일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약 9,100억 달러이다. 제목 침체발 달러화 급등. 비트코인의 나쁜 소식. 베테랑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저스틴 베넷이 미국 달러 지수의 강세가 디지털 자산과 주식시장 모두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베넷은 10만 1,9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DXY의 현재 급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주식시장이 최소 1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106을 돌파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날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1.0281달러로 2002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톰나무언니 게시우드가 이끄는 미국 투자사 퀸베스트의 소속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6일 8시 2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3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비트코인 침체 공포. 달러 급등의 위기 만나. 변동성 장세주의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간방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75%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2만 달러 선 위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침체 위험이 크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비트코인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횡보 장기화에 따른 급등락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투데이는 횡보 장기화는 시장 내 매수 및 매도 모멘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큰 자금 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면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혹은 중기적인 급등이 나타났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등락 양방향의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콘트 기고자 아웃언더 롱숏 포지션에 각각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아져 가까운 시일 내에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약 4%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미체결 약정은 단 몇 시간 만에 6억 1,500만 달러나 늘었다. 이처럼 미체결 약정이 급격히 늘어나면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10만 1,9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미국 달러 지수의 강세가 디지털 자산과 주식시장 모두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DXY의 현재 급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주식시장이 최소 1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106을 돌파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게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월간 비트코인 보고서에서 온체인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지는 제한적이라며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중립에서 낙관으로 변경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 평균, 시장의 일반적인 비용, 장기 및 단기 홀더의 비용, 2017년 고점 등 주요 수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이는 시장이 극과매도 상태임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이 주요 가격 수준 밑에서 거래된 것은 역사상 단 4차례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단 역사적으로 단기 홀더의 MBRB가 장기 홀더의 MBRB를 웃돌 때 글로벌 바닥이 형성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추가 하락 여지는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이 매크로 폭풍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 후 첫 거래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9.44포인트 하락한 3967.8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6포인트 오른 3831.39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4.39포인트 뛴 11,322.24로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장 초반 2% 이상 하락했다가 결국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 2% 가까이 하락했다가 1% 이상 반등했다. 제목 넥소 암호화폐 인출 중단 볼드 인수 추진. 약세장에 강력한 회사들만 살아남을 것.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의 코인 인출을 중단한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대출 및 거래 플랫폼 볼드가 경쟁사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매체 CNBC는 암호화폐 대출기관 넥소가 5일 볼드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탐색할 60일간의 배타적 협상 기간을 보장하는 약정서를 볼드와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수는 전면 주식 지급 거래로 이루어지며 인수가 성사될 경우 넥소는 볼드를 구조조정하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드는 앞서 4일 코인 인출과 거래, 예치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12일 이후 1억 9,770만 달러 규모의 코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과 함께 싱가포르 법원에 모라토리엄을 신청할 방침이며 긴급 자금 수혈을 위해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볼드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다. 넥소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앤토니 트렌체프는 현 단계에서 가치 평가액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거래가 성사될 것이란 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트렌체프 CEO는 자산 실사를 시작했다며 60일간 장부를 열어보고 허점이 있는지, 허점이 있다면 얼마나 큰지, 자산은 어디에 있는지 등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소는 앞서 자산 인출 동결을 선언한 또 다른 코인 대출업체 셀시어스에도 인수 제안을 한 바 있으나 거절당했다. 트렌체프 CEO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 상황을 일련의 뱅크런으로 여러 은행이 문을 닫고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된 계기가 된 1907년 공황에 비유했다. 그는 통폐합과 인수, 합병의 시기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 뒤에는 수는 적지만 더 많은 사업 관행을 지닌 더 강력한 회사들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XRP 세크 법적 공방, 장기전 변화, 리플, 2명의 변호사 영입.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이 법률팀 강화를 위해 2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킬리 치슬킴 및 클레이튼 마스터맨으로 리플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장기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암호화폐 플레이어를 영입한 것. 이에 유투데이는 리플과 세크 간의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콜리슨 컨퍼런스에서 세크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할 경우 우리는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6일 오전 6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 시세는 0.325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66% 상승한 수치다. 출처 리플 코인리더스. 제목 소각 메커니즘 도입 이후 이더리움 250만 개, 바이낸스 코인 10만 개 소각. 5일 번비앤비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실시간 바이낸스 코인 소각 메커니즘 PEP95 도입 이후 누적 10만 BNB가 소각됐다. 한국 시간 6일 오전 6시 3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BNB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14% 상승한 232.18달러를 기록 중이다. 출처 번비앤비 트위터 코인리더스. 한편 이더리움 소각 관련 데이터 플랫폼 울트라사운드머니에 따르면 이더리움 소각 메커니즘 EIP159 도입 이후 ETH 누적 소각량이 250만 ETH를 돌파했다. 6일 현재 ETH 누적 소각량은 251만 4,005.53 ETH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소각 속도는 분당 5.22 ETH다. 코인마켓캡 기준 ETH는 현재 2.99% 오른 1,154.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미증시 혼조 유럽 증시 급락 인플레와 침체 사이의 싸움. 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 후 첫 거래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9.44포인트 하락한 3967.8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6포인트 오른 3831.39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4.39포인트 뛴 11,322.24로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장 초반 2% 이상 하락했다가 결국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 2% 가까이 하락했다가 1% 이상 반등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연방준비제도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주 후반 나오는 6월 고용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 네설라원스 증권의 앤드루 브레너는 보고서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스토리는 인플레이션과 침체 사이의 싸움이다라며 연착륙이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5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91% 하락한 12,401.10으로 장을 마쳤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은 2.86% 내린 7,025.47,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68% 내린 5,794.96을 기록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스탁스크스 50도 2.68% 하락한 3,359.83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데이비드 매든 에큐티 캐피탈 애널리스트는 AFP 통신의 세계 경제 건전성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매든 애널리스트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높아지고 경제 성장 속도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JP모건 테슬라 목표 주가 395달러 385달러로 하향 조정. 공장 가동 차질, 인플레 압박.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5일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95달러에서 38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매체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JP모건은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1분기와 비교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목표 주가를 내렸고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1.70달러로 낮췄다. JP모건 목표 주가는 테슬라의 1일 기준 종가와 비교하면 44% 낮은 수치다. JP모건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에 따른 2분기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과 독일 베를린 공장의 생산 차질 등이 테슬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의 여파로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분기보다 5만 5천여 대 감소한 25만 4,695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달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올해 초 가동한 오스틴, 베를린 공장을 돈을 태우는 거대한 용광로에 빗대며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제나 스트리터 애널리스트는 현재 테슬라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두더지 접기 게임에 직면했다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전기차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목 커지는 불경기 그늘. 국제유가 100달러 아래로 달러화 20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가 달러화 가치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에 8% 이상 추락했다.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93달러 하락한 배럴당 99.5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3월 9일 이후
최대로 종가는 4월 25일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 가격도 이날 배럴당 $10 이상 하락하며 장중 5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과 달러화 강세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로 해석되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의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 노무라는 미국과 유로존,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국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침체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들 중 여러 국가가 실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65대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스 달러 지수는 106을 돌파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은 가격이 비싸 보여 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시아 웰스 매니지먼트의 콜린 시에진스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마켓워치의 미 달러화의 자본 유입이 달러를 급등하게 만들고 원자재 가격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해상유전, 가스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 노르웨이 노동자들은 이날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는 파업으로 이날 하루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이 89,000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파업이 본격화되는 6일부터는 원유 생산량이 노르웨이 전체 생산량의 6.5% 정도인 하루 13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에진스키는 유가가 노르웨이 파업 소식에도 크게 하락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공급 문제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3.2%, 9월 0.50bp 확률 80.5%. 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할 확률은 83.2%를 기록했다. 전날의 86.2%에 비해 낮아진 곳 0.50bp 인상 가능성은 전날의 13.8%에 비해 다소 높아진 16.8%를 기록했다. 9월 회의에서 0.75bp 인상할 확률은 14.8%, 0.50bp는 80.5%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연준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한다.